프랑스 매체 르피가로는 지난해 여름 이후 PSG는 선수 영입을 위해 이적료로 4억 유로 약 5,859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 캄포스 단장이 선수 영입을 맡으면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 평가할 시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PSG는 지난 시즌 종료 이후 메시와 네이마르가 팀을 떠났습니다. 반면 올 시즌 이강인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선수를 영입하며 선수단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르피가로는 바르셀로나에서 5천만 유로 약 732억 원에 영입한 덴벨레와 바이에른 미넨에서 4,500만 유로 약 660억 원에 영입한 에르난데스는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프랑스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있고 견고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선수들이었고 이는 파리 생제르맹의 좋은 영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르피가로는 다수의 PSG 선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 부임 이전 캄포스 단장이 영입한 하무스와 우가르테는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펼쳤는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8천만 유로 약 1,172억 원에 영입한 하무스와 6천만 유로 약 879억 원에 영입한 우가르테는 PSG가 지난해 가장 비싼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선수들입니다. 우가르테는 PSG의 중원을 책임질 기술이 없다. 하무스는 슈퍼서브 역할을 맡고 있다. 자질은 확실하다고 언급하며 지나치게 높은 이적료를 지불한 것이 패착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이적료를 합치면 무려 2,051억 원입니다. 이어 특히 지난해 9,500만 유로 약 1,391억 원에 영입한 무아니를 다시 같은 가격으로 팔 수는 없다며 공격수 무아니에 대해서는 실패한 영입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PSG가 올 시즌 영입한 수비수 슈크리니아르는 너무 느리다. 부상 복귀 이후에도 주전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무스와 우가르테에 이어 무아니까지 더하면 3,442억 원입니다. 다행히 밀란 출신의 슈크리니아르는 자유계약으로 영입해 이적료가 들진 않았습니다. 매체는 하무스, 무아니, 우가르테, 슈크리니아르 등에 대해 최악의 영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무난하고 성공적인 영입이었다고 평가 선수는 단 2명이었는데요. 그중 이강인도 있었습니다. 매체는 리옹에서 5천만 유로에 영입한 바르콜라는 도박이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지난해 말부터 바르콜라를 베스트 11으로 기용했다. 바르콜라는 프랑스 대표팀의 유로 2024 최종 엔트리 합류도 가능한 선수라며 무난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 선수도 바르콜라와 같이 무난한 영입, 성공적인 영입이었다며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매체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확고한 철학이 있고 그것을 위해선 경기 중 볼을 소유해야 한다. 이강인은 음바페만큼 많은 유니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볼을 소유할 줄 아는 선수였다. 이강인은 확실히 유용한 선수였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기자는 비티냐가 최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출전하고 있다. 그는 미드필더 자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지 물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제가 보기에도 그는 미드필더가 맞아요. 그러나 그는 윙어도 봤었고 지난 경기에서 몇 차례 수비형 미드필더도 봤었습니다. 그의 장점은 공간을 찾는 것과 활동량인데 수비형 미드필더는 활동량이 중요하진 않죠. 항상 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직접 패스 길이 없으면 간접으로 찾으면 됩니다. 가능한 간결하게만 패스하면 되고 방향을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비티냐에게 딱 맞는 포지션은 아니지만 잘 해냈습니다. 이전 경기와 오늘 경기에서 말이죠. 제가 만족한 부분은 워낙 볼 다루는 재주가 좋은 선수지만 오프더볼에서도 역할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수비력도 좋습니다. 우리 미드필더에서 중요한 자원이라며 발언했습니다. 이후 우가르테는 왜 뛰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경쟁이 필요함을 강조한 엔리케 감독입니다. 결국 미드필더 라인이 경쟁이 치열하고 그중 가장 저렴한 이적료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가 우가르테, 비티냐를 밀어내고 프랑스 핵 유망주 에머리는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당연하고 다른 한 자리를 실력으로 차지한 것입니다. 우가르테는 이강인과 같이 여름에 왔고 무려 860억 원의 이적료로 파리에 입성했고 비티냐는 540억에 입성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선수들을 압살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참으로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기에 이강인과의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레알 마드리드 출신 마르코 아센시오가 이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스포르트 프랑스는 파리 생제르맹은 다가오는 여름 아센시오의 이적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역할에 실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포르트 프랑스는 2026년에 계약이 종료되는 아센시오의 이적료는 2,500만 유로로 예상된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를 주목할 것이며 이미 그의 에이전트인 호르헤 멘데스와 접촉이 시작됐다라며 아센시오의 이적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아센시오는 올 시즌을 앞두고 이강인, 우스만 덴벨레, 랑달콜로 무아니 등과 함께 PSG에 합류한 신입생입니다.
영입 당시 기대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레알 마드리드에서 확실한 킥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라인 전 지역을 소화하는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레알에서의 경쟁에서 뒤처졌고 부상 등의 문제로 결장하는 기간도 발목을 잡으며 PSG로 이적했습니다. 이강인과의 경쟁도 예상됐는데요. 리오넬 메시 이적 이후로 왼발잡이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의 보강을 노렸던 PSG이기에 이강인과 아센시오가 비슷한 포지션에서 활약하며 주전 자리를 두고 다툴 것으로 많은 프랑스 언론이 전망했으며 아센시오의 우위를 점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고 아센시오는 부상과 선발 제외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강인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등 한국 대표팀 일정으로 빠지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선발로 이름을 올리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애제자로 성장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도 아센시오가 14경기 791분 출전에 그친 반면 이강인은 17경기 1132분으로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출전 시간 대비 경기 평점도 아센시오보다 이강인 더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PSG에서 제대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최근 경기들에서도 교체로 출전한 비중이 높은 아센시오는 PSG 이적 이후 한 시즌 만에 다시 팀의 방출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스페인 언론에서는 아센시오는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으며 복귀를 원한다. 그는 레알을 떠난 것을 실수라고 믿고 있다라며 레알 복귀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과의 경쟁에서 밀린 아센시오가 한 시즌 만에 이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활약을 고려하면 레알 복귀나 B클럽 이적들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스페인이자 레알 출신 스타 선수 아센시오를 확실히 밀어냈다는 반증의 기사인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